안녕하세요. 위랄부병원 황창환 원장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목부터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을 이루어지는 몸의 중심축으로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척추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환자가 많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 생활 습관 등의 문제로 젊은 연령층의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수술을 결정하기 전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픈 이유를 먼저 진단하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척추 질환별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보통 급성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새로 터지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되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많이 걷거나 이럴 때 엉치가 빠질 것 같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방사통이 발생하는 파행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발생하는 기전과 그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증이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허리 디스크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뒤로 젖히면 통증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이는 디스크가 터진 위치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약해지고 뒤로 굽히면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걷거나 이럴 때 파행이 있을 경우 쪼그려 앉아서 쉬었다 가면은 괜찮아진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이 신경차단과 고주파 수액 성형술 그리고 풍선 확장술입니다. 신경차단술은 흔히 말하는 신경주사입니다. 긴 바늘을 이용해서 통증이 유발된 신경 주변의 투여, 유착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가 탈출된 부분에 고주파 열을 가하는 치료로 변형된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그리고 풍선 확장술은 신경 증상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수술적 치료로 갈 수 있는 디스크 환자들을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할 수 있게 매우 도움을 주는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디스크 수술은 뒤에서 구멍 2개 뚫어서 접근해서 한쪽은 카메라로 들여다보고 한쪽은 그 기구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접근 시에 후궁 절제를 같이 시행해주면서 디스크 외에 눌린 신경들까지 다 풀어주고 나오게 되며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척추 구조물들을 최대한 손상을 피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허리 디스크랑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신경 차단술, 즉 신경 주사를 통해서 협착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는 척추뼈, 힘줄, 인대, 근육을 강화하는 통증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풍선을 이용해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도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비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수술 부위를 최대 15배 확대하여 수술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척추 수술 시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하여서도 똑같이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많이 시행 중입니다. 신경차단술은 스테로이드 등 염증 해소 약물을 주사기를 통해 여러 군데 주입하는 방식이고, 신경성형술은 카테터라는 관으로 다량의 약물을 한 번에 투입하는 시술입니다. 요즘에는 카테터 끝에 풍선을 같이 설치해서 좁아진 신경 구멍을 넓혀주거나 효과적으로 유착 방리를 할 수 있게 나온 시술이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이랑 척추 내시경 수술이랑 차이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두 개의 수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적응증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절개도 구멍 두 개만 뚫어서 진행할 수 있고 내시경 수술 중간에 물을 계속 흐르면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출혈 부위가 좀 적게 되고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이런 합병증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척추 내시경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근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약 5mm 정도 되는 구멍을 두 개 뚫어서 한쪽은 내시경, 한쪽은 수술기구를 넣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도 가능하고 피부 절개 후에 고해상도 확대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직접 보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도 높습니다. 병변을 확실하게 제거하면서 병변 주위의 정상 신경, 근육, 혈관, 연골팔 조직의 손상을 낮춰 빠른 회복과 안정성을 갖는 치료법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시술의 장점과 통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제거로 즉각적인 통증 제거 효과가 있는 수술의 장점을 합친 최신 치료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척추 수술보다 시야가 훨씬 넓고 선명도도 우수해서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등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침습 방식의 수술이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야와 공간에서 병변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집도의의 경험과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술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수술 후 재활치료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척추 수술은 근육 및 정상 조직의 손상 가능성이 있고 일주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5mm 이내의 미세 절개로 흉터나 출혈이 거의 없어 합병증 위험이 매우 낮습니다. 절개 범위가 작아 입원 기간은 2-3일로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척추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전체 척추 질환 환자 중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입니다. 무조건 수술을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압박을 받아 이상 감각이나 근력 약화 등 문제가 생겼다면 척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진단을 받은 후라면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한 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에 과도한 덧살이 자라나서 수술 후 진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주변의 유착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착 방지제를 적용할 수 있고 수술 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관리입니다. 특히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터진 걸 제거하고 나서 디스크가 재파열되는 경우들이 있어 아무 데까지는 최대한 허리를 구부리거나 너무 과도하게 무거운 걸 드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 근력 운동, 체중 관리 등을 통해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더 유의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발생했을 때 현재 나의 척추가 어떤 상태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비수술적 치료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연령대의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습관입니다. 허리와 복부, 코어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이나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하는 플랭크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나 척추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코어 운동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달리기, 실내 자전거 등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척추질환 치료편 위라이브 병원 황창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